네,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온 오수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ands up, everybody! It's showtime! Grab shell, dude! Ready? Ready! Oh boy, oh boy! Let's go! Look it. You got a problem, buddy? Do you? Where is my super suit? Spit that out right now! You mean you don't like me? So long, partner. 네, 캐릭터들이 참 다양한 표정과 감정들을 가지고 있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화동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마치 저희들의 모습을 꼭 닮아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은 픽사 애니메이션 작품들인데요. 꼭 픽사 작품이 아니더라도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해 또 저희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캐릭터들을 만들기 위해 애니메이터 분들은 저희들의 모습을 깊이 관찰하고 또 연구합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나 실제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기반한 상상력을 입혀서 귀여운 캐릭터들 또 저희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애니메이션 하면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지금 보여드리는 친숙한 만화 영화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로봇 태권브이, 둘리, 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굉장히 저희들에게 소중한 것들을 선물해 주는 셈이죠. 함께 공감하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제공해주고 또 동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만화 영화들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제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현재 모습입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거 말고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렸을 때는 그림을 그리면서 머릿속으로만 캐릭터의 동작이나 움직임을 구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어린아이니까 낙서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움직임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하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림이 살아서 움직인다. 바로 그 부분이 애니메이션의 정의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다른 동작의 그림들이 순서대로 보여지면서 이 캐릭터가 눈앞에 살아있구나 라고 일종의 착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창작자로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매료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제가 다양한 작업물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작품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성을 갖는지 애니메이션이란 범주 안에 어떻게 서로 놓이게 되는지 살펴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것들은 한 장의 그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 수채화 작품이고요. 한 폭의 그림이지만 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의 동선과 움직임과 동작과 서사적인 이야기 구조를 상상하면서 그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끊임없이 헤엄쳐 나아갑니다. 저는 이런 움직이는 동작에 한순간을 포착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남겼을 뿐입니다. 또 다른 제 수채화 작품입니다. 사과 위에 물고기가 있고요. 그 위에 캐릭터가 그것을 잡고 있네요. 한 폭의 그림입니다만 제 눈에는 또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끊임없이 걸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호기심이 발동을 하더라고요. 이 캐릭터가 어떻게 저 사과 위에 올라갔을까? 그리고 사과 아래 뿌리는 어떻게 뿜어져 내려왔으며 그 위에 물고기는 어떻게 저 위에 매달려 있는 걸까? 그래서 재빨리 연필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사과 껍질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채색과 음향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후로도 1분 정도, 2분 정도 이어지는 한 편의 완결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요. 한 편 애니메이션이 한 장의 그림에서 시작된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움직임과 동작, 동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 움직이는 흐름, 연속성 그 자체를 표현하는 그림들을 제가 자주 그리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항상 비슷합니다. 저는 항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함께 맞물려서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조금 개념적으로 풀어내는 작품들을 제가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캐릭터가 하나 탄생합니다. 얼뜻 보아서는 굉장히 난해해 보이고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의 캐릭터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눈, 코, 입도 없고 팔다리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 캐릭터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려면 마구 마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장 한 장 그림을 그려서 움직임을 실제로 부여해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헤엄치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부드럽고 유연한 움직임은 이런 움직임을 눈이 인지하려면 1초에 12장에서 많게는 24장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은 6초가량의 짧은 영상이지만 80여 장의 그림을 6초 동안 감상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캐릭터가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바로 단편 애니메이션에 던져 넣어 보았습니다. 네, 비발디 4개 여름 사막장에 춤을 추는 캐릭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고 나니까 호기심이 발동을 하더라고요. 그놈의 호기심. 이 캐릭터와 관객과의 벽을 허물어 보면 어떨까? 그런 호기심에서 미디어 아티스트 동료분들과 함께 이 설치 작품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유리 접시가 하나 놓여 있고요. 그 가운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소리를 내고 충격을 가하고 빛을 가리면 그 결과가 화면 안에 드러나는 그런 컨셉의 작품입니다. 쉽게 말해 이 점이 생명체고요. 그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형식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만들었던 캐릭터들이 꼬물꼬물 헤엄쳐 다니고요. 손으로 빛을 가리면 밤이 찾아옵니다. 이 작품을 여러 군데에서 전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객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춤도 추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박수도 치시고요. 그때그때 하시는 행동의 결과가 바로 화면에 애니메이션으로 실시간으로 보여지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관객분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관객분들과의 소통, 바로 제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장편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 제작사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나름대로 친숙한 그런 표현의 형식들을 취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함께 작업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한 편에 1시간 반짜리 픽사 장편 애니메이션이 나오려면은 얼만큼의 시간과 몇 명의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대략 4년의 시간이 걸리고요. 400명에서 많게는 600명의 아티스트들이 동원됩니다. 네,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조금 전까지 보여드린 작품들이 제가 스스로 움직임에 대해 연구한 그런 흔적들이었다면 픽사에서 하는 일은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꾸준히 움직임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픽사 작품도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들어가는 픽사 작품도 결국 이 하나의 그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저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한 장의 그림에서 뿜어져 나왔던 것처럼 픽사도 표현 방식과 접근 방식은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림 안에 이 두 캐릭터의 상반된 성격과 그런 특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노란 아이는 기쁨이고요. 파란 아이는 슬픔입니다. 네, 감정이
캐릭터로 의인화된 그런 설정의 캐릭터들입니다. 이제 제작 공정에 대해서 지금 시간상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두 캐릭터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그런 시간을 받아들이고 생명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기쁨 그리고 슬픔입니다. 슬픔은 항상 우울합니다. 아무리 웃게 만들려고 해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작품은 이제 올해 개봉하는 픽사 신작의 두 주인공들이고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7월에 한국에서 개봉하니까 꼭 영화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깨알 홍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은 픽사에서 만난 좋은 동료들, 그리고 마음 맞는 친구들, 그리고 동료 아티스트들과 함께 모여서 작업한 댐키퍼라는 독립 단편 애니메이션입니다. 보시다시피 귀여운 아기 돼지와 여우가 주인공이고요. 보시다시피 유화질감을 그대로 화면에 옮기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했고 그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던, 그리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작품입니다. 올해 2월이었죠. 미국에서 열렸던 아카데미 시상식에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로 오르는 그런 영광을 안게 되기도 했습니다. 표현 방식 그리고 접근 방식, 태도는 똑같습니다. 결국 한 장 이 그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림 안에 돼지의 성격, 여우의 삶, 그리고 세계관, 그들이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이야기들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그림을 그려서 또 채색을 하고 그림자도 넣고요. 배경도 그리고 음향도 넣고 카메라 앵글도 집어넣고 다양한 영화 문법을 통해서 저희들은 한 장의 그림을 한 편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것은 제가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영상 과정을 이제 촬영한 영상입니다. 완성된 영화의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대해서 궁금했고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해 보고자 움직임을 부여를 했고요. 움직이는 그림들이 모여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저는 그러한 예시들을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얼뜻 보아서는 주제도 표현 형식도 기법도 많이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작을 하는 아티스트, 창작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계도 어떠한 구분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열리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자신들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을 수 있어야 하겠죠. 부디 관객분들도 애니메이션을 감상하실 때, 꼭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 매체들을 접하실 때 함께 움직이는 사고, 또 이제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